자, 보시고, 35분 시작인가요? 맞나요? 이거 빨리 마무리하시고, 이제 펜다트로 넘어갑시다. 자,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실게요. 이 온도에 닿는 게 37.5도를 넘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체온은 36.5도잖아요. 1도 이상 되면은 코로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도 양성 오시면 뭐다? 코로나겠죠. 그래서 체온도 높고 메시지도 양성 왔다. PCR 검사도 양성 왔다 하시면 당신은 코로나입니다. 일주일 격리하세요. 이렇게 할 거고요. 그 외의 상황이다. 그 외의 상황이면은 어떤 거죠? 지금처럼 36.5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조건이 맞질 않죠. 그래서 펄스로 넘어오는 이런 조건. 혹은 이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중에 이 부분이 펄스니까 이렇게 넘어오죠. 그래서 단순 감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좀 했어요. 헷갈렸던 거는 이 안에 메시지 때문에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동작을 시켜내시면은 일단 체온에 해당하는 거를 38도라고 처음에는 설정을 할게요. 38.0도 이렇게 했고요. 검사 결과는 양성이라고 할 거예요. 양성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두 개의 조건 다 만족해요. 이게 38도고 그죠? 38도니까 이쪽에 true 양성 있냐? 그죠? 양성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true일 때는 이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코로나입니다. 일주일 격리하세요. 이렇게 되고요. 그 외에 한쪽이라도 폴스가 나오시면은 이쪽, 그죠? 감기라고 나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어, 일반 그 온도라고 할게요. 36.5 이렇게 하시고, 그죠? 36.5도고요. 36.5도에 양성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뭐다? 예, 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는 true죠. 이게 false죠. 이게 false, 이게 false고 요 조건이 true이더라도 뭐다? 지금 온도에 해당하는 게 false니까 여기가 찍히는 거죠. 여기 찍히는 거죠. 여기 찍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동작을 시켜가지고 36.5도에 그 다음에 음성 이렇게 찍히게 됐다고 하면 이거는 뭐 둘 다 그죠? 여기가 36.5도고 여기가 음성이니까 이쪽도 폴스, 그죠? 이쪽도 폴스 이렇게 돼서 결과가 이쪽에 찍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경우, 그지? 37.5도 넘어서고 양성인 메시지가 왔을 때는 코로나. 그 외에 양성이라고 메시지 와도 뭐다? 이 온도가 낮으면 감기다 이렇게 이제 찍히게끔 코드를 작성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다 위에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 인풋에 해당하는 거는 그죠 문자 그죠 그거를 평변한 된 거를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인풋이니까 문자 대입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예와 얘를 두 개 다 조건이 만족하면의 AND 처리, 다시 AND 처리하고 각각의 출력 구문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예제는 아니었어요. 예제는 아니었고 우리가 인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되더라,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판다스 교재로 넘어갈 겁니다. 판다스 교재. 판다스 교재 다운로드 받아놨나요? 혹은 뭐 교재로, 실물 교재로 하실 분은 실물 교재 다운로드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받아놨고요. 받아놓으셨고 이거를 여기 2장부터 합시다. 2장부터 하실 건데 2장은 파이썬 데이터 분석 환경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설치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주피터 노트북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요. 주피터 랩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주피터 노트북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주피터 노트북과 코랩 중간 단계가 주피터 랩입니다.
그래서 마크다운도 돼요, 여기서. 그죠? 주피터 노트북 마크다운 안 되거든요. 마크다운 안 되는데, 주피터 랩은 마크다운에 해당하는 목차, 그죠? 우리 콜랩에서 목차 기능 있었죠. 걔까지 지원을 좀 해줘요. 그래서 주피터 랩에 해당하는 거를 쓰시려면은 일단은 아나콘다를 설치하자라고 돼 있어요. 아나콘다 우리 설치했다고 했죠? 그거 넘어갈 거예요. 아나콘다 설치 윈도우로 설치를 했고 어, 이 끝에는 이거 체크해줘야 하는 게 좋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죠? 당연히 이거 체크하시면 귀찮게 합니다. 그렇고 윈도우 사용자 계정 한글로 돼 있으면 설치 중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본인 컴퓨터가 계정명 자체가 한글이야. 그러면 설치하다가 에러가 납니다. 한글에 해당하는 거를 변경하셔가지고 영문으로 그죠? 계정 출가 영문으로 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 한글일 때 그죠? 한글로 되어 있을 때 해결 방법이 나오고 있네요. 한글일 때 해결 방법.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파이썬 설치를 이 CUI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치? 그래서 명령 입력해서 하시는 방법들인데 그거는 패스하시고 주피터 랩 친해지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PDF 페이지 41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나콘다라는 것들을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아나콘다가 설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여기는. 프롬프트만 있네요. 프롬프트만 있는데 제가 동작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아나콘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나콘다 하면은 이게 징그러운 애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예전에는 그냥 아나콘다 하시잖아요. 이미지가 이게 나왔어요. 얘네들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죠? 아나콘다 이러고 이렇게 나오네요. 워낙에 그만큼 많이 받았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프로덕션에 각각에 해당하는 이 패키지들이 보이고 있어요. 패키지 보이는데 우리가 쓰는 패키지는 아나콘다 디스트리뷰션에 해당 첫 번째 있는 예고요. 거기 중에 현재 우측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아, 윈도우에 다운로드 이렇게 돼 있고 얘는 현재 3.9 버전을 달리고 있어요. 3.9 버전. 그지? 이렇게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네, 커니에다 넣어놨고요. 커니에 넣습니다. 받아주시고 폴더를 확인하시면은 아나콘다 설치 파일에 해당하는 게 받아질 건데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느린가 봅니다. IGN 테스트인데 좀 속도가 느리네요. 이거는 설치 파일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데 한참 걸리네. 그래서 요 파일을 따다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설치 진행하실 거예요. 설치 진행하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거가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됐니? 빨리 아나콘다 설치 안 되신 분 따라 하셔야 돼요. 안 되신 분도 모르겠어요. 안 해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나콘다 설치 안 됐으면은 요 개발 환경에 해당하는 거가 세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을 거고 제가 이 크롤링에 해당하는 거를 이전에 찍어 놓았던 거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찍어 놨는데 주피터 웹으로 이번에 찍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주피터 랩을 사용해 봤더니 주피터 랩이 더 쉬워요. 주피터 노트북보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적습니다. 다 받아줬어요. 까닥 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넥스트, 아이어글이 넥스트 하는데, 넥스트 하는데요. 이거 체크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컴퓨터가 경로 찾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자바에 해당하는 애는 환경 설정에 해당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환경에 해당하는 걸 잡아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셔야 컴퓨터에서 이 아나콘다 찾기가 쉽더라. 이런 얘기예요.
뭐, 안 하셨다고 굳이 뭐, 예,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돌리시는데, 얘는 시간이 여기서 많이 걸려요. 이게 한번 걸리거든요. 한번 걸리는데, 뭐 하고 있냐면요. 내장 패키지를 깔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추출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추출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가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안 하고, 요 밑에 보이죠? C, 돈. 이게, 시각화 패키지입니다. 그렇죠? 도표 그리고 이런 패키지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머신러닝 패키지예요. 사이킨런 이게 머신러닝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패키지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 이제 이게 이제 내장 패키지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7분에서 8분 정도 걸립니다. 네, 제 컴퓨터는 또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네, 요게 내장 패키지들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립, 뭐 이런 것들 가끔 쓰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패키지 폴더에, 그지? 이렇게 보이죠? 요 1.2.12 버전 설치하고 있어요. 그지? 조프라고 하는 거 1.0 버전 설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냅두시면 되고요. 냅두시면 되고, 예, 우리는 아나콘다 안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는데, 주피터 노트북 대신에 주피터 랩에 해당하는 걸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피터 랩, 그렇죠?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주피터 랩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실 건데, 주피터 랩에 해당하는 거,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윈도우 시작 메뉴에 아나콘다 3에 이 검은색 이게 나오게끔 해보래요. 그죠? 윈도우 시작 메뉴는 이 창문 모양,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쓰라고요? 아나콘다 3 폴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나콘다라고 검색하시면 더 빠릅니다. 아나콘다. 그럼 아나콘다 프롬프트 나오시나요? 나와요? 네, 요거 선택하세요. 선택을 하시고, 선택이 끝나셨으면은,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거 너무 적죠? 좀만 키울게요.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주피터 랩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JUP, 주피터, 되어 있는 늘, 아직 저는 설치가 안 끝난다 봅니다. 여러분들은 되는지 확인하세요. 됐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은. 되시나요? 돼요? 지금 주피터 랩에 해당하는 거가 동작이 되셔야 돼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설치가 끝나기 전에 얘를 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나콘다. 미니콘다. 아나콘다. 네,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켜주시면 돼요. 웹페이지가 켜지시면서 주피터 랩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하고 GUI가 달라요. GUI가 달라요. 이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창 끄시면 안 돼요. 이 검은 창은 최소화합니다. 항상 이 웹베이스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끄시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시고요. 교재랑 이렇게 좀 같이 보실 건데 이렇게 내려가서요. 이쪽 좌측을 파일 브라우저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로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실 건데요. 이 경로. 이 경로는 어디냐면은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요 폴더 아이콘 하나 선택하세요. 폴더 파일 탐색기 이렇게 올려내시고 올려내시면은 이 경로가 C 드라이브로 가보세요. 내 PC의 C 드라이브 이렇게 들어가시고 내 PC의 C 드라이브 사용자 그다음에 계정명 이렇게 여기 이제 보실래요? 여기가 여기거든요. 아나콘다 3 여기 있죠. 아나콘다 3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뭐 엔젤이라고 되어 있네. 이거 뭐야? 엔젤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컨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검색이에요. 그다음에 데스크탑에 해당하는 거 얘는 지금 데스크탑이 이렇게 바탕화면이고요. 도큐먼트가 문서예요.
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한글로 되어 있는 것과 영문으로 표시만 된 것 뿐이고 거기 공통된 거 아나콘다 3 폴더 여기 보이시면 됩니다. 어디라고요?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계정명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디폴트 경로에다가 설치를 하셨으면 C 드라이브의 사용자 계정명 안에 가시면 얘가 얘입니다. 얘가 얘예요.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여기 주피터 웹에서 이 플러스 버튼 보이세요? 여기? 이 부분 보이시나요? 얘로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요. 눌러보시면 이거 untitled 폴더라고 이게 생기죠. 이게 이 경로입니다. 돼요? 네, 찾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한번 폴더명 바꿔볼게요. 221006 이렇게 바꿔보시고 판다스라고 할까요? 한글로 말고 영문으로 하세요. 이렇게 판다스 한거 지금 보이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고 자, 그래서 이쪽을 런처라고 합니다. 런처라고 하는 거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걸 런처라고 해요. 그렇죠? 자, 왼쪽에 사이드바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사이드바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탭이 나열되어 있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탭 아이콘을 클릭해보자. 다시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면은 토글 버튼이 동작을 하면서 숨겨졌다가 펴졌다, 숨겨졌다 펴졌다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되셨나요? 별기능 아니고 거의 쓰는 거는 이 기능만 많이 씁니다. 폴더 아이콘 많이 쓰고요. 내려가셔서 이제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내신다고 되어 있는데 노트북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뭐였죠? 콜앱에서 코드셀과 텍스트셀이 있었죠. 그것처럼 주피터 웹에서도 이 첫 번째 있는 이 얘요. 그치? 이렇게 닫고 얘 노트북 밑에 있는 파이썬 3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콜앱이 더 이쁘게 생겼죠? 여기가 그죠? 네, 디자인은 좀 부닥다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셀이라는 게 생성이 되더라.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코드 셀입니다. 콜앱의 코드 셀이에요. 그죠? 이거 이게 단축키가 되는구나. 이 앞에다 누르시고요. M 눌러보세요. M 누르면 이게 마크다운으로 바뀌어요. 마크다운 배우셨죠? 그죠? 샵 하나, 샵 두 개 이거가 마크다운이에요. 그죠? 여기도 마크다운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코드랑 마크다운인데 여기 앞에 두고 M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M에다는 게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Y를 누르면은 코드로 바뀌어요. M하고 Y입니다. M, Y. 되셨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그게 귀찮으시면 이해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다. 그러시고 1 더하기 1은 귀요미를 하시고 Shift Enter.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1 Shift Enter. 그렇죠? 동일하게 2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 사이즈가 작다고 하시면은 컨트롤 플러스를 하시면은 뭐가 동작하냐면요. 웹에 해당하는 확대가 동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 좀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서 요 1 더하기 1에 대한 코드이고 요거 결과가 아웃풋층이 나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3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Shift Enter 하시면 6이 나오신다. 이 얘기죠. 그래서 2 곱하기 3 6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변수 만들어서 1, 2, B라는 변수 2, 그 다음에 그걸 더해서 이렇게 해보래요. 그래서 A는 1 집어넣고, B는 2 집어넣고, A 더하기 B 하신 결과물에 해당하는 거를 Shift 그치?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생략된 거는 프린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걸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프린트 생략하시면은 나중에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부터 프린트는 그냥 습관적으로 쓰세요. 그게 좋고요. 그래서 엔터는 그 다음 줄로 그냥 넘어가는 거고, 뭐다? 시프트 엔터는 실행이에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네. 지금 이거 보이시죠? 1 더하기 1, 2 더하기 2 했는데, 이거 결과값만 나오더라. 프린트 구문이 없으면. 프린트 구문을 하면 얘의 결과값, 얘의 결과값 둘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생략하게 되면은 이 결과값 1 더하기 1 결과값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를 붙이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렇고 이제 에디트 모드랑 커맨드 모드. 에디트 모드에 해당하는 거가 이게 커서가 있을 때 에디트 모드라고 하고 커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게 커맨드 모드. 커맨드 모드가 됐을 때는 마크다운을 변경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깜빡깜빡일 때가 커맨드 에디트 모드. 여기다가 뭔가를 쓸 수 있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 앞에를 눌렀을 때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커맨드 모드인데 커맨드 모드일 때 M을 눌렀을 때 마크다운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치? 커맨드 모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다르다. 다시 Y 눌러서 코드로 바꿨습니다. 에디트 모드에 해당하는 게 셀의 코드를 입력, 수정하실 수 있는 상태고 걔가 이제 깜빡깜빡, 그죠? 커서가 깜빡깜빡 상태가 에디트 모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선택하게 되면 왼쪽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다. 이 커맨드 모드는요,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그지? 이 에디트 모드에서 ESC 키 누르면 이렇게 있어요. 그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앞에를 눌렀을 때, 이 마우스 앞에 눌렀을 때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커서가 깜빡인 상태에서 ESC 키 눌러도 동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커맨드 모드로 가는 방법이에요. ESC. 들어가서, 우리가 콜앱에서 뒤쪽에다가 코드셀을 만들어낼 때 뭐를 했죠? B, 백의 약자로 했죠.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거 A는 뭐의 약자였다고요? above,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가 이런 것도 있어요. 콜앱도 동일하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되는데 이거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셀 복사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해보실 건데 컨트롤 C, 컨트롤 V 알아요? 딴 데서도 쓰잖아요. 그치? 그래서 셀 복사를 해볼게요.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일게요. 그래서 셀 복사에 해당하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안 되네. 컨트롤 C,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건가요? 그지? 그래서 요게 요거는 잠깐만. 이거는 되는데. 되나요? 여러분들? 그냥 CV 컨트롤 빼고 맞네요. 그냥 CV를 눌러면 되네요. 컨트롤 빼고예요. 컨트롤 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요. 콜앱에서 한번 해보실 건데 콜앱 한번 와보세요. 맨 끝에 있는 코드 아무거나 선택할게요. 맨 끝에 콜앱에 있는 코드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자,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먹네. 그럼 CV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거는 여기에 이거 있어요. 땡땡땡 있어요. 땡땡땡. 혹은 여기 있어요. 이거 얘 갖다 대요. 그죠? 얘 갖다 됩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이거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합시다. 여기에서 셀 복사라는 게 있어요. 셀 복사. 그죠? 셀 복사 보이시죠? 복사하셔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똑같이 붙어요. 그죠? 셀 복사가 가능하고요. 요거 했어요. 지금 셀 복사 가능했고요.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얘랑을 Shift 클릭했어요. 여기를 Shift 클릭해보세요. 얘랑을 Shift 클릭하면은 얘가 좋은 거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셀 병합이 있어요. 선택생 셀 병합이 있어요. 이게 합쳐집니다. 이게 돼요.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 두 개가 선택이 됐고요. 마우스 오른쪽 하면 이런 애들이 좀 나오는데 머지가 돼 있어요.
머지 셀렉트 셀. 이게 한국말로 병합이죠. 이렇게 하면 두 개가 합쳐져. 그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합쳐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치는 경우. 한번 다시 해볼게. 여기 선택, Shift 클릭. 두 개가 이렇게 선택이 됐고,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은 이 머지 셀렉트 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지? 되시죠? 그렇고, 요거요. DD. D를 두 번 누르면은 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DD 이렇게 하시면 없어집니다. 그냥 D 한 번은 안 되고요. DD 두 번이. 컨트롤 Z로 살릴 수 있어요. 컨트롤 Z. 이제 컨트롤 Z 살릴 수 있고 DD로 삭제할 수 있어요. 되셨어요? 한 번씩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모드 바꾸기다. 이제 모드 바꾸기. 자, 커맨드에서 에디트 모드로 바꾸자 라고 되어 있어요. 커맨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태인데 엔터 쳤더니 에디트 모드가 되더라. 그 얘기죠. 그렇죠? 반대로 에디트 모드에서 커맨드는 ESC 아까 있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결국엔 뭐다? 우리는 에디트 모드로 있는 거를 나중에 한 바퀴 돌려볼게요. ESC 누르고 M 이렇게 바꿔보세요. ESC M. ESC 하면은 커맨드 모드로 나가고 M 하면 마크다운을 바뀌는 거죠. 그죠? 네. 이해돼요? 이렇게 바꿀 경우들은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걸 어떨 때 많이 바꾸냐면요. Shift Enter 하시면 무조건 코드셀로 만들어지는데, 여기다 ESC 키 M 하시면 마크다운이 바뀐다. 그지? 그럼 이거 샵 하셔서 1점, 그죠? 마크다운,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보이시죠? 되는 거? 이거 쉼표 그 점에 해당하는 거 이거 여기를 붙여보세요. 1점. 이게 안 돼요. 이거 붙이시면 안 된다고. 콜앱에서는 이거 붙여야 버그가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콜앱에서 이거 붙이는 게 좋다고 했죠. 붙이는 게 좋은 거고. 콜앱이 아니라 주피터 랩과 주피터 노트북은 무조건 여기를 항상 떼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래야 정상적으로 마크다운이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고 여기서는 우리가 두껍게 처리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죠. 두껍게가 콜앱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했네요. 두 개로 되네요. 똑같이. 그렇죠? 콜앱에서는 GUI가 생성돼 있어가지고 그거 누르시면 되는데 얘는 문법을 외워야 돼요. 이게 T구나. 이게 뭐예요? B구나. 그지? 두 개짜리가 B예요. 우리가 주로 쓰는 거가 그 타이틀하고 볼드체 많이 쓰니까 두 개 정도는 알아보세요. 네? 그래서 콜앱을 먼저 한 거예요. 콜앱 먼저 하는 이유가 콜앱이 더 쉬워요. 그렇죠? 내려갑니다. 내려와서 자, Shift 엔터, 컨트롤 엔터 있죠. Shift 엔터는 실행하고 그 다음 코드에 커서가 내려가고요. 컨트롤 엔터는 그 현재 셀에 머무르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랜덤에 해당하는 이거 돌렸을 때 컨트롤 엔터에서 랜덤의 값들을 계속 다른 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파악할 때는 컨트롤 엔터를 했었던 거.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클리어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while 구문 하셨을 때 콜앱에서 이 아웃풋 나왔죠? 이 아웃풋 나오는 거를 X 누르면 없어진다고 했죠. 없어지는데 자, 얘에서는요, 셀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마우스 우측하시면은 클리어 아웃풋이 있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있고, 클리어 아웃풋 이렇게 나오네. 자, 이렇게 마우스를 오른쪽 했더니, 여기 있네요. 클리어 아웃풋. 그죠? 이렇게 하시면 없어지네요. 그죠? 다시 실행했어요. 실행했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클리어 아웃풋. 이렇게 하면 여기 없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run all cell 이게 있더라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run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있고 여기 중에 이 첫 번째 셀에다 놓고 run all cell run all cell 밑에서 두 번째 있네요. run all cell 이렇게 하시면은 위에서부터 뚜루룩 동작이 돼요. 뚜루룩 동작이 됩니다. 그렇고 이 앞에 나오는 숫자는 일곱 번째 동작했다의 일곱 번째 아웃풋. 여덟 번째 동작해서 여덟 번째 아웃풋. 아홉 번째 동작했다라고 하는 순서예요. 순서. 그죠? 몇 번째 동작했다라는 순서. 이렇게 하시고, 예.
다음에 셀 순서를 바꿀 때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셀 왼쪽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그때 드래그 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렇죠? 돼요? 확인되시나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여러 셀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커맨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러 셀 선택할 때 Shift 클릭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것보다도 Shift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Shift 클릭. Shift 클릭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거 달아놓으면 돼요. 이렇게 달아놓으면 Shift 클릭으로가 더 편한 이런 식으로. Shift 클릭이 더 편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 지도 교수님 중에 책에 해당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야 여기에 꼭 여기다 써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교수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할 말이 없으시죠. 왜요? 이걸 모르셔서 그래요. 이걸 모르셔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컴퓨터를 안 친하세요. 안 친하시고 교재 보면은 교재가 아주 시꺼마셔요. 그 책으로 하시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것만 공부가 된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내려갑니다. 노트북을 저장해보자라고 돼 있어요. 노트북을 저장을 할 건데 노트북 저장하실 때는 일단은 우리 제일 많이 하는 X, 그치? X라고 하면은 노트북이 그냥 종료가 된다. 종료되는데 그냥 종료가 되면은 언타이틀드에 해당하는 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S를 눌러가지고 파일명을 변경을 하십니다. 컨트롤 S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은 뜨실 건데 잘 안 되면은 요거를 자 파일에 그죠? 세이브 노트북 X에 해당하는 거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뜨실 거예요. 세이브 노트북 X.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에요. 이게 그죠? 한국말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일 건데 이제 언탈티드 이렇게 보이는데 언탈티드에 해당하는 거를 뭐다?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로 221006 이제 테스트 합시다. 테스트. 한국말로 들어볼게요. 테스트. 이렇게 하셔서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바뀌게 되고 자, 요거 저장 버튼 있죠. 저장 버튼 하시면은 요게 요 백단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백단에 네, 그 밑에가 보여야 돼. 자, 요거를 지금 제가 이 디스켓 버튼 눌렀어요. 디스켓 버튼 눌렀더니 세이빙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세이빙 파일. 요거 지금 세이브 했다. 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다? 이걸 켜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끄면은 바로 이게 에러 납니다. 바로 에러 나요. 하시고 내려갈게요. 내려가셔서 노트북 파일명을 바꿔봤어요. 노트북 파일명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리네임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리네임 착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름을 바꾸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리네임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보시고 마우스 오른쪽 리네임 노트북 하셔서 이거를 영문으로 바꿔볼게요. 텍스트 줘서 리네임 이름이 바뀐다. 그 얘기죠.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새 노트북 만들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번 해봤죠. 그래서 자 주피터 랩 메뉴에 자 파일에 뉴에 노트북 셀렉트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뉴 이걸로 해보세요. 이렇게 노트북 그치? 그래서 메인에서 하는 경우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새 노트북 만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뉴에 노트북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자, 파이썬 3로 만들겠다 셀렉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셔서 노트북을 삭제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삭제할 때는 우리 그 삭제하고 싶은 거에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다? 우클릭, 딜리트 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여기 딜리트 노트북 하시고 딜리트 이렇게 하시면 지워지더라. 이제 아셨죠? 내려가죠. 내려가셔서
워킹 디렉토리 다루기라고 되어 있는데, 워킹 디렉토리는 아까도 얘기해 드렸어요. 기본이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여러분들의 컴퓨터 계정명입니다. 그래서 예, 요 루트에 해당하는 거가 우리의 여기 다시 한번 가보죠. 자, C 드라이브의 어디요? 사용자의 계정명. 여기가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웹에 해당하는 디폴트 경로예요. 여기다 폴더 만들면 어떻게 되더라? 아까 생성되는 거 확인했죠. 그죠? 요거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을 해주시고 내려가죠. 워킹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것들, 뭐 그냥 이 디폴트 경로에 쓰시고 뉴 폴더, 우리가 폴더 여기에 만들어 봤죠? 얘를 통해서 뉴 폴더 하나 만들었고 언타이틀드 폴더가 나오면 이름을 여기서 이지파이썬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폴더 이름에 경로에 한글이 들어가면 오류가 발생하실 수도 있다.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건데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이번엔 바꿔볼게요. 그죠? 이게 호환이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F2키 이렇게 바꿔서요. 여기에 easy python으로 바꿔볼게요. easy python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바꿔내시면은 주피터 랩에서도 바뀝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시고 내려가셔서 네. 우리 이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상위로 올라간다. 한마디로 우리는 계정명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계정명 올라가고 굳이 이거 많이 쓰진 않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파일을 저장할 거다. 어떤 거요? 이미지 파일, 그다음에 엑셀 파일, 이제 작업의 결과물을 또 이 이지 파이썬 폴더에 저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고 윈도우 탐색기 우리가 지금 봤어요. C 드라이브의 사용자 이름에 해당하는 것을 가게 되면은 이지 파이썬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우리가 지금 작성하시는 이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지?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건데 주피터 랩 확인을 할게요. 주피터 랩. 자, 뉴 런처 이렇게 하시면요. 요 런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런처고요. 런처고 여기 우측, 좌측에 이거 여시면요.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네요. 저기 보시는데 여기에 우리의 디폴트 경로에 해당하는 거 거기에서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죠. 이지파이썬, 그지? 이지파이썬에 해당하는 이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주피터 노트북을 만드시면 이렇게 생긴다. 폴더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이지 파이썬 안에 untitled tymbra는 파일 만들자 이런 얘기. 들어가셔서 유용한 환경 설정이라고 나오시는데 유용한 환경 설정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방금 하셨죠.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사이즈가 줄고 키우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치? 이거는 뭐가 지금 동작해요? 크롬 브라우저가 동작을 해가지고 키우고 줄이고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트북 글자, 그 다음에 메뉴 버튼 크기는 세팅즈 안에 가서 바꿀 수가 있대요. 테마, 그죠? 테마 설정에 include 코드 폰트, 그죠? 그 다음에 UI 폰트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세팅즈에 해당하는 걸 들어가래요. 여기 있네요. 세팅즈. 이게 들어가시고요. 테마 여기 가셔서 include 코드 폰트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 폰트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먼저 일단은 이렇게 해보세요. 프린트 하셔서 헬로우라고 이렇게 씁니다. 헬로우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요 폰트가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러면 요 세팅즈의 테마에 increase 코드 폰트 이제 또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코드 폰트 했더니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늘어나요. 지금 이거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까보다 좀씩 커진 것 같은데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폰트를 조금 늘려서 그렇죠? 네, 표시를 하실 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메뉴 버튼 크기도 조금 해볼게요. 메뉴 버튼 크기는 UI 폰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UI 폰트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그렇죠? 여기가 바뀔 거예요. 여기, 그렇죠? 메뉴 UI가 해당하는 거 이렇게 이제 좀 커지고 있어요. 여기, 그렇죠? 맞아요? 커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는 눈이 너무 소중해. 그러면 다크 테마, 그죠? 그래서 이 주피터 웹에 다크와 그죠? 라이트가 있네요. 그래서 세팅에 주피터 웹에 다크 이렇게 하시면 검은색 비주얼이 좀 나오네요. 근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그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그래도 하얀색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하얀색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검은색으로 쓰실 분들은 검은색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얘는 이제 자동 괄호 닫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는 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프린트 하시면 이렇게 열잖아요. 닫는 거 같이 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토 클로즈 바스켓에 이게 뭐예요? 브라켓에 여는 게 있으면 닫는 게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린트 아까 썼을 때 어, 바로 열면은 닫는 거 안 나오잖아요. 닫는 거 안 나오는데 이 설정에 해당하는 거 세팅에 여기 여기 오토 클로즈 브라켓 얘를 하죠. 그지?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죠. 프린트해서 프린트 이게 자꾸 못하나죠? 안 나오나? 로 이게 한 번에 닫히는 기능인데 어떻게 해야지 정상인가? 왜 안 될까요? 열리는 게 같이 열고 닫고를 같이 해야 되는데 클로즈 브래켓은 잘 동작을 안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동작을 잘 안 하고 있네요. 저는 어떤 거를 입력해도 닫힘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내려갑니다. 내려오셔서 이건 뭐 실행 파일에 해당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경로에 해당하는 거를 다른 경로로 맞춰준다 이런 얘기예요. 경로를 다른 경로로 맞춰주는데 이거는 가상 환경 할 때 주로 좀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우리는 가상 환경으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할 때에 어떤 때 쓰냐면은 내가 프로젝트를 두 군데 세 군데를 한꺼번에 띄고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쓰는 패키지 저기서 쓰는 패키지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듭니다. 가상을 만들 때에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드는데 그럴 일이 생길 때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activate.bat 파일 이거를 만드셔서 동작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바탕화면 바로 가기 만드는 일인데 이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검색해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하고 요게 코드. 요 샵 하나가 주석인 거 아시죠? 그쵸? 아시는데 저는 주로 이 위에다 씁니다. 코드 위쪽에다 써요. 왜요? 이쪽이 보이질 않아요. 화면이 우리가 반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반으로 하게 되면 우측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위에다 많이 쓰고요. 프로그래머는 위에다 더 많이 써요. 우측보다. 그쵸? 이거 알아두시고. 실행 결과는 요 인덱스인 거 아시죠, 이제? 그죠? 인덱스고, 우리는 요게,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행렬 구조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제부터 판다 쓰기 때문에 행렬에 해당하는 요 구조가 익숙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보시고, 내려가죠. 그래서 3장으로 왔어요. 3장은, 함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함수 개념, 변수, 함수, 패키지 이런 얘기들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변수 배우고 와셨고요. 함수도 여러 개 써봤어요. 프린트도 해봤고 리플레이스도 해봤고 여러 개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패키지는 임포트로 시작하는 게 패키지들이에요. 그런 것들이고 변수, 함수, 패키지 이런 거가 있고 변수에 해당하는 건 물통이다. 그렇죠? 변하는 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행렬 구조니까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소득, 성별, 학점, 국적 이렇게 네 가지에 해당하는 열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변수,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필드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데이터베이스는 열을 필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틀린 거예요. 그치? 예진님은 여기서는 예진님이지만은 저기 회사 가셔서는 직급으로 부르죠. 그죠? 뭐죠? 직급이? 대리님인가요? BA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치? 동네마다 틀린 거. 집에 가면 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다? 각각의 동네마다 다 다르게 부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뭐라 불러요? 필드라고 불러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 왜냐하면은 자주 필드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 가면 그냥 필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다라는 거를 여러 개가 다 똑같은 단어고 그게 막 혼재해서 써요. 막 혼재해서 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이 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를 또 빅데이터는 피처라고 해요. 피처. 그죠?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걸 피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 놓으세요. 이제 열은 뭐다? 변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라고도 부르고 빅데이터에서는 피처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그치? 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거는 동네가 달라고 그랬대.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여기 나오네요. 특징이 영어로 피처예요. 특징. 그치?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에 해당하는 건 1000에서 4000, 그 다음에 학점은 2.6에서 4.5, 그 다음에 성별은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 남자, 여자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문자죠. 문자에 해당하는 거를 범주라고 얘기를 해요. 범주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숫자 데이터 이런 것들은 수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주형, 수치형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내려갈게요. 여기 이제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빅데이터는 행의 개수가 많은 게 빅데이터예요. 열의 개수가 많은 게 빅데이터가요. 대부분 기본은 행이죠. 여러분들 상식으로는 행 많은 게 빅데이터로 생각하는데요. 열이 많은 게 빅데이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예, 저랑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상관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상관이 이제는 있지 않나요? 제 이름 정도는 알지 않나요? 지나가다가 아까 강사님 파이썬 가르쳤던 강사님이다. 이거 알잖아요. 그럼 상관이 있다라고 해요. 상관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하고는 파이썬으로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고 그거를 제가 하루만 했을 때, 이틀 했을 때, 3일 했을 때, 4일 했을 때, 5일 여러분들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헤어질 때 되면은 좀 친해진 것 같은데 빠이빠이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길 가다가 보면 저 강사님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하루 봤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네 이렇게 그치? 그게 상관계수라고 해요. 상관계수. 조금 친해진 것 같다, 많이 친해진 것 같다. 그걸 상관이 있다고 하죠. 저 친구 나랑 상관이 있어. 그죠? 이걸 계수라고 하는데 그 계수라는 뜻 자체가 조금 친하냐, 많이 친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한 상관관계, 강한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랑 나랑은 프로젝트 하다가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친해졌어. 이건 양의 상관관계. 이 친구랑 나랑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할 때 짜증나 이 친구.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네, 뭐 그런 거가 이제 빅데이터 같으면 또 해요. 머신러닝 배우실 때 나중에 이제 하는데 그걸로 이제 시각화할 필요가 있는 게 히트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상관관계랑 연계되는 시각화. 이 교재 뒤쪽에 있습니다. 이 교재 뒤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열이 많은 게 상관관계인데, 열이 많은 게 빅데이터인데, 왜 그래서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할 때 컴퓨터 성능을 따지냐면요. 열과 열 사이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연산을 해요. 그렇죠? 연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빅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행에 해당하는 거 많으면은 여러분도 오늘 배웠던 포 구문만 하시면 돼요. 포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만 차이가 난다? 실행 속도 차이만 날 뿐이지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계산량이 많아지는 게 빅데이터는 계산량이 많아지는 걸 빅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에 해당하는 거가 있어야 이제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고 이 관계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대요.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런 거예요. 그치? 너랑 나랑은 친하니까 양의 상관관계. 너랑 나랑 하다 보니까 원수지겠어. 음의 상관관계. 이런 거고. 자, 상수에 해당하는 건 분석할 게 없다. 항상 고정된 값에 해당하는 거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국가는 여기 기회하신 분 있나요 혹시? 없으시죠? 다 대한민국이죠? 그럼 뭐야? 그거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석할 필요가 없고. 여기다 20대인가요? 저기 계시는 담당자랑 저는 20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게 다를 때는 뭘 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다 할 필요가 없이 이 분석에 해당하는 거가 다 공통이에요. 데이터가. 그러면 분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데이터가 다 우후죽순이야. 다 달라. 이런 거일 때는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건 상수, 다른 건 변수 이런 뜻이죠. 그렇죠? 내려가서 여기 밑에 내려갔던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 물통이라고 했어요. 물통은 뭐다?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물을 채우거나 꼭 물을 다 마시면 변하죠. 그치? 이게 변수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똑같은 그릇에 해당하는 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현재 1에 해당하는 걸 여기도 넣었다. 그치? 그래서 1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우리는 a는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변수 a를 만들어서 1을 값을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등호는 할당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대입연산자, 할당연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항상 이 우변에 해당하는 값이 이 좌변의 변수에 저장된다. 한마디로 우변부터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산자 우선순위 배우셨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A 넣어봐라, B 넣어봐라, C 넣어봐라, D 넣어봐라인데 위에랑 차이는 정수, 실수다. 그 차이일 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수식 연산하실 수 있더라. 인데, 그죠? 인데 나누면 무조건 소수 나오더라. 그치? 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변수명 정의가 있더라. 변수명 정하기는 우리가 영문에 해당하는 걸로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분석 시에는 의미 있는 거를 해라. 그치?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개가 합쳐지면은 언더바로 조합을 시키면 된다라. 그 다음에 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파이썬 문법 할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챕터를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여러 가구에다 리스트네요. 그죠? 리스트고 배리어블 1에 저장해라. 그치? 내려가서 두 개 합쳐라. 그죠? 합쳐라. 리스트끼리 합치는 거 우리가 안 보고 왔는데 익스텐즈 보고 왔었어요. 우리 함수로는. 그치? 그게 그냥 합치면요. 1, 2, 3과 4, 5, 6에 해당하는 게 1, 2, 3이 배리어블 1에 4, 5, 6이 배리어블 2에 들어가는 거 합치면 두 개 합쳐요. 한 번에 합쳐집니다. 네. 내려가서 문자로 된 변수 이렇게 앞뒤로 홀담표 되어 있는 게 문자연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 똑같이 문자열이다. 이런 얘기들. 내려가시고, 이런 거요. 이제 STR2와 STR3를 중간에 띄어쓰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칸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를 연결하시면 된다. 뭐 모르는 거 없고. 예, 요 문자 곱하기 2는 반복인데 문자 더하기 2는 에러 나더라. 어떤 에러요? 이건 숫자고 이건 문자야. 그치?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뭐 이런 걸 똑같죠. 그래서 뭐다? 타입 에러가 나오고 있다. 그치? 그래서 두 개 합치려면은 뭐다? 스트링과 스트링만 돼. not int. int이 안 돼. 이거 보고 오셨죠? 그쵸? 한번 봤어요. 우리. 자,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동그란 가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그란 가로고, 우리는 이거를 함수 상자라고 하고, 이 안에 어떤 동작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물을 넣으면 얘가 어떤 작업 이후에 세를 내보낸다. 이런 거가 이제 함수예요. 우리 썸에 해당하는 거, 그 안에 썸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보셨어요?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썸에 해당한 거 가져와서 거기다 값 두 개 넣으면은 두 개 더해서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2, 3에 해당한 걸 넣었더니 2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를
유추하실 수 있죠. 아하,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신 거를 개수로 나누면 2가 나오네. 이런 거. 그치? 이런 거가 함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함수를 이용을 해보실 건데, 함수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x라고 하는 변수에는 1, 2, 3이 있고, 그거를 sum, 그죠? 대표 함수가 나왔어요. x에 해당하는 거 지금 1과 2과 3이 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신 결과 6이 나온다. 맥스는요, 이거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 3,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값 1,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다 아시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자, 그렇고, 근데 그렇게 만든, 이렇게 썸한 거는 항상 어떤 변수에 다시 저장한다. 그치? 그래서 함수의 결과물을 세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이런 과정들이 프로그램에서는 빈번하게 있어요. 우리도 실무를 지금 보고 왔죠? 어떤 과정 끝나고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변수에. 그래야 재활용하기 편해요. 그치?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내려가서 자 패키지라는 애가 있어요.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함수 꾸러미래요. 그럼 함수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함수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게 패키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패키지는 실질적으로 여행 캐리어에 해당하는 게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 패키지 여행 가실 때 캐리어 끌고 다니는데 여성분들은 지금 여기 화장 안 하신 분 없잖아요. 화장품 가방에 해당하는 게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일부분에 해당하는 건 모듈이에요. 모듈. 그래서 두 개를 조금 이제 뒤에 이제 문법들을 배우게 되면은 모듈과 패키지를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거 결국에는 캐리어가 패키지. 캐리어 안에는 화장품 가방도 있고 우리 여행 가면 수영도 해야죠. 수영복 가방도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있고 이런 거가 모듈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꾸러미 이거 하나가 함수예요. 함수고 그거를 모아놓은 꾸러미를 패키지라고 한다. 그래서 패키지에 해당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시본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는 스캐터플롯에 해당하는 산점도 바플롯에 해당하는 이 바가 저거죠. 막대라는 뜻이잖아요. 막대 그래프, 라인 플롯에 해당하는 꺾은 선형 그래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5는 패키지라고 부르고 각각에 해당하는 이런 함수들은 뭐다? 함수라고 부르고 함수 바로 윗단계가 뭐가 있어요?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에 깔듯이 골라 설치할 수 있다. 외장 패키지. 우리 외장 패키지 배우셨죠? 그 met라고 하는 거, import met 이렇게도 해봤고, from met, import sum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거가 외장 패키지. 그래서 외장 패키지도 얘랑 똑같은 거예요. 스마트폰 앱 깔듯이 우리는 핸드폰에 해당하는 거를 사자마자 기본으로 깔려있는 삼성 스마트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처럼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셔야 되는 것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패키지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패키지를 설치하자인데 여러분들은 현재까지 패키지를 설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설치하시는 거는 어디서 했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나콘다 설치할 때 지가 자동으로 깔아주는 것만 해보셨고요. 것만 해봤고 이 PIP라고 하는 게 있어요. PIP는 Python Install Package의 약자입니다. 그거까지 해보셔야 전체 패키지에 해당하는 거를 설치를 하고 그거를 임포트 구문으로 가져오고 그 안에 math.flow, math.theme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려가셔서 주요 패키지들은 대부분 들어있다, 내장 패키지다 이런 얘기죠. 자주 쓰는 거는 내장 내에 있다 그런 뜻. 패키지를 로드할 때는 import 구문 쓴다. 그치? import c본 이렇게 해서 패키지 명에 해당한 걸 쓰게 되면은 c본 패키지 전체 가져올 때 import c본 from으로 시작하는 거는 그 중에 일부 가져올 때 from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해 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패키지 안에 함수는 이렇게 쓰네요. c본 countflow 그러니까 c본에 해당하는 게 전체 큰 패키지고 그 안에 countflow는 함수죠. 뭐죠? 동그란 가로니까 함수죠. 그래서 하위 폴더라고 할 때 점을 쓰는 거예요. 패키지 가장 큰 거 점 밑에 countflow 함수 가져올 거야. 이런 뜻으로 쓰는 게 이 점의 의미입니다. 점 알아두시고요. 패키지명의 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밑에 있는 함수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고 내려와서 자, 설치하거나 로드하지 않고 사용하는 내장 함수. 내장 함수에는 sum, max, min 이런 것들은 내장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빌트인이라고 한다. 세탁기에 빌트인 많이 있죠. 아파트 들어가시면 우리는 세탁기가 아파트 사시면 빌트인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패키지 약어를 사용할 건데 C본에 해당하는 건 6개, 7개인가? S, E, A 7개 단어잖아요. 7개 단어를 매번 쓰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렇게 있을 때 별명으로 씁니다. 그래서 as 해서 이 7개 단어를 3개로 줄여서 쓰실 수 있다. 그래서 패키지 명마다 판다스는 PD라고 써요. 그죠? PD라고 쓰고 C본은 SNS로 쓰고 그게 이제 관례적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네, 오늘 이거는 버릴게요. 버리고 테스트 해봤으니까 버리시고 자, 여기요. 요거 네, 여기에서 해봅시다. 여기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만. 자, 우리가 외부 패키지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할 때에는 이게 그냥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포트 C본 SNS 이렇게 해서요. Shift Enter 하세요. 이게 그냥 가져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 설치할 때 같이 설치된 패키지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이런 거 내장 패키지라고 해요. 내장 패키지. 자, 그러면 현재 C본에 해당하는 거를요, SNS라고 하는 걸로 줄여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이름이 신동욱인데 저는 이제 채널명이 카미센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카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긴 거 줄여서 이제 부르는 이런 거가 요 SNS에 해당하는 별명으로 부르는 것들이고요. SNS라고 하면은 결국엔 C본입니다. C본이고 거기에 하위 메뉴 중에 카운트 플롯이 있어요. 카운트 여러분들 배우셨죠? 카운트 뭐죠? n에 해당하는 개수 구하는 게 카운트 아니었어요? 플롯은 뭐예요? 도표죠. 그러면은 그 개수 갖다 도표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남자 여성분 측이가 이거 더 편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분이신가요? 5분이시죠. 여기 전체 중에 카운트 플롯을 하면은 여자 5, 남자가 나머지겠죠? 나머지 해당하는 걸로요. 도표 그려줍니다. 그렇죠? 그런 거고요. 현재 여기서는 x는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x에 해당하는 거는 x축을 뜻하고요.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 위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로 지금 띄워넣고 왔죠? 띄워넣고 왔는데 이게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베리어블은 자, 그렇게 해서 대괄호 리스트죠. 값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A 2개, B 1개, C 1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서 카운트 플롯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나오시나요? 돼요? 네. 그래서 지금 A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2개. 그죠? 요게 X축이고요. 요게 Y축이고요. 이 X축에 해당하는 값들은 현재 A 2개, B 1개, C 1개, A 2개, B 1개, C 이렇게 해서 A는 2개고요. 그 다음에 B, C는 1개예요. 이렇게 보이고 있죠. 2개, 1개. 그치?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자, 내려가서 C본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디카프리오 아세요?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시나요? 지금은 똥땡이가 됐지만, 그죠? 진짜 어릴 때는 미소년이었는데, 그 타이타닉에 해당하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보나는 샘플 데이터 타이타닉이 있더라. 그럼 타이타닉 갖다가 시보는 뭐 하는 패키지예요? 시각화하는 패키지니까 시각화를 쉽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시보나는 로드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 안쪽에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sns 하셔서 로드 데이터셋 이렇게 해서 타이타닉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는 알아요. 우리가 뭐죠? 파일 같은 걸 데이터라고 하죠. 파일 같은 게 데이터고 셋에 해당하는 거는 세트 메뉴 롯데리아 가면 세트 메뉴 있죠. 콜라
그 다음 햄버거, 뭐 이런 것들 모아놓은 걸 세트 메뉴로 하잖아요. 그래서, 로드 데이터셋. 모아놓은 이런 데이터 중에 타이타닉을 로드, 실겠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실겠다? 우리가 주피터 랩에다가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회사에 데이터베이스 있죠. 혹은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들 있죠. 엑셀 파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다? 우리가 코드 개발하는 이런 개발 도구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네요. 결과물에 해당한 걸 봤더니 첫 번째 서바이브드 이게 뭐예요? 우리의 결과 우리가 관심사항에 해당하는 게 얘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타이타닉 알죠? 저 설명 안 해도 되죠? 타이타닉 충돌해서 빙산인가 뭐 밑에 뭐 긁혀서 하여튼 충돌했어요. 충돌한 다음에 살았냐 죽었냐? 우리나라 개념 세월호. 세월호에서 탈출하신 분이 1, 이제 살아나왔어. 죽으신 분이 0,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해당하는 거를 이제 판단하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살아남았냐 죽었냐 말고요. 어디에 그 티켓을 끊었는지 1등석 끊으신 분이 많이 살아남았다. 2등석 끊으신 분이 많이 살아남았다. 이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분석하고 싶은 거죠. 그치? 네,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야. 여자가 많이 살아남았게, 남자가 많이 살아남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어른이 많이 살아남았게, 그 다음에 애기가 많이 살아남았게, 이런 거 하는 거가 이거 갖다 하실 수가 있는 것들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엠바크, 그 다음에 페어,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엠바크가 어디에서 탔냐예요. 페어로가 인천에서, 그죠? 출발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제주로 갔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군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목포라든지 이런 데 들려서 더 태웠을 수도 있죠. 그치? 거기에 대한 거가 SC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샌프란시스코, 클리브랜드 이런 식으로 아마도 단축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치? 이거는 뭘 보셔야 돼요? 요거 설명해 놓은 이 표 같은 게 있어요. 이 S는 뭐야? 그 다음에 C는 뭐야?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의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써놔요. 이 열은 생존 여부, 이 열은 클래스니까 객실의 등급.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별이죠. 나이 이런 것들. 이 뒤에 있는 거 우리가 모를 수가 있죠. 이 뒤에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써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이 열에 해당하는 거에 마다 써놔야 돼요. 설명을 다 써놔야 됩니다. 내려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에 해당하는 거 동그란 각으로 해서 이 함수에 해당하는 차트 그려내는 건데 그 개수를 가지고 차트를 그려내는 카운트 플롯 그죠? 내려가서 카운트 플롯에는 이쪽에 이렇게 함수에 옵션 값을 좀 달아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df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x축은 sex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 df가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있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복사하시고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넣으시고요. 이거를 df라고 이렇게 쓸 건데요. df는 뭐의 약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예요.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는 이 열에 해당하는 거가 2개 이상일 때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열 하나는 시리즈라고 불러요. 이건 판다스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열에 해당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서바이브부터 뒤에 뭐까지 있죠 지금? 임바크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2개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df라고 한 거예요. df. 이 변수의 이름을 일부러 df라고 한 겁니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df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위에서 있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변수에 넣고 그렇죠? 변수를 찍어본 거죠. 그지?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두고 우리는 앞으로 df에다가 넣은 걸 가지고 사용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려와서 그래서 SNS에 해당하는 이 C본이고 카운트 플롯은 뭐예요? 개수 갖다가 차트 그려낼 건데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DF 쓸 거예요. DF는 현재 타이타닉 데이터예요. X에 해당하는 거는 섹스 집어넣을 거예요. X에 해당하는 거는 X축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 이 DF의 섹스라고 하는 열을 가져다가 카운트 플러스를 그려낼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그려냈더니 자, 타이타닉은 누가 더 많이 탔다? 남자가 많이 탔다? 여자가 많이 탔다? 남자가 많이 탔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은 300명 조금 넘게 탔고 남성은 500명, 600명 가까이 타고 있네요. 그렇죠? 580명 정도 타는 걸 봐요.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내려가서 근데 우리는 이 X축에 해당하는 거는요, 클래스로 이번에 해보고 싶대요. 클래스라고 하는 건 뭐죠? 객실의 등급입니다. 객실의 등급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alive에 해당하는 거를 hue에 넣었어요. hue는 색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live, 살아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거를 색상으로 좀 표시를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부터 한 줄씩 하실 거야. 자, SNS 이렇게 하고, count, plot 이렇게 쓰는데, 자, 데이터, 원본 데이터는 DF를 가져다 쓸 거고요. X축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 여러 가지 여 중에 클래스를 가져다 쓸 거예요.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는 객실의 등급입니다. 객실 등급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퍼스트 클래스, 그 다음 세컨드 클래스, 서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서드에 타고 계신 분이 제일 많이 있네요. 우리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서드에 탔어. 3등실에서 탔는데, 이 1등실에 여성을 꼬셨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내려가셔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요.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얼라이브에 해당하는 거죠. 얼라이브 이렇게 이제 했더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차트가 분리됐네요. 이렇게 분리돼서 봤더니 죽은 데가 3등석이 엄청 죽었네. 그치? 3등석 엄청 죽었고, 3등석은 살아남은 게, 요 정도 살았대요. 요 정도 살았고, 그 다음에 1등석은, 지금 죽은 사람보다 살은 사람이 더 많네요. 그죠? 1등석은 살은 사람이 더 많았지? 그 다음에 2등석은, 조금 더, 그죠? 그 죽은 사람이 많네요. 살짝 죽은 사람이 많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등석에 하신 분을 먼저 구해줬다. 그죠? 1등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배 타고, 뭐, 고무보트 같은 거 타고, 그죠?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3등석 분들이 희생이 많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렇고, 이 부분에는 Y축에다가 플랫을 넣어봐라.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서 이걸 Y축으로만 바꿔요. Y축으로 바꿔서 동작했더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Y축을 바꾸면 가로 방면으로 바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호리젠이라고 해요. 호리젠탈 이렇게 해서요. 가로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가죠. 그래서 이 카운트 클로즈에는 어떤 거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속성들, 그치? 알고 싶으실 때는 SNS에, 그죠? 이건 C본이고, 카운트 플러스 하시고, 물음표 하시면 돼요. 물음표 하시게 되시면은, 이 카운트 플러스에 들어갈 수 있는 속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자격증인데, 그 문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많이 쓴 문법은 외우고 가실 수가 있지만은 많이 쓰지 못한 이런 문법들은 지금처럼 이 물음표를 통해서 이 안에 문법의 구조들을 보고 얘네들을 가져다가 이 문제가 제시가 돼 있어요. 그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전 문제를 이렇게 줘요. 현업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주고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처럼 카운트 플러스로 그려내라, 시각화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이 서버가 좀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이렇게 시각화 그려내라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치로 나오는 거 있죠. 이 결과값에 텍스트로 나오는 이 정도 수준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알아두시고 내려가셔서
시간이 조금 쉬었다 가야 될 파일이 나오는데 모듈이 그죠? 나오고 있네요. 패키지 밑에 모듈이라고 했어요. 미리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패키지가 이거 되고 이게 뭐야? 우리가 여행 가방 중에 캐리어 넣은 곳이고 이게 뭐예요? 화장품 가방 그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패키지 가장 큰 거, 그 다음 모듈, 그 다음에 함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가 머신러닝 패키지입니다. 사이킨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죠. 를 하기 전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15분째 지나고 있고 얼굴이 퀭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요? 아, 집에 가야 되네? 혼자 했네? 그죠? 그러면 집에 가셔야죠. 집에 가는데 내일 여기서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어서 가고 네, 너무 열심히 했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일단 3장이 금방 끝나네요. 3장이 끝나고 4장부터 실제 찐으로 한다스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시험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오늘 기회가 어렵다고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치?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자문서로 하시는 분들은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으로 하셨던 분들은 책 뭐 잘 덮어놓으시면 되겠고, 이제. 가지고, 오늘은, 어제는 되게 좀 밝았던 것 같은데 많이 껌껌하네요. 그치? 벌써 겨울이 오나 봐요. 그래서 조심기가 하시고, 내일 오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